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내 방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앨범 하나가 우연히 손에 닿았고 그 안엔 아주 오래된 사진들로 넘쳐났다. 웃고 있는 아버지, 내 손을 잡고 있는 나. 기억은 흐릿해도 사진 속 그 표정은 또렷했다. 아버지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그분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이 이야기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내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에 대한 기록이다. 우리 가족은 평범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아버지는 동네 철물점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셨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퇴근하면 내 숙제를 봐주던 그분은 늘 말수는 적었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다.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자전거를 처음 배우던 날, 나는 넘어질까 무서워 울먹였고 아버지는 말없이 뒷바퀴를 잡아주셨다. 걱정 마. 아빠가 뒤에 있어.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줄 그땐 몰랐다. 매년 여름이면 가족끼리 계곡에 갔고 겨울엔 김장하며 손이 얼어붙기도 했다. 그렇게 평범했던 일상이 나중엔 얼마나 소중한 기억이 될 줄 몰랐다. 중학생이 되던 해 아버지는 처음으로 나와 단둘이 여행을 떠났다.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한 장. 나는 사춘기 특유의 무뚝뚝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보면 항상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아버지는 그때 말했다. 넌 나중에 커서 좋은 사람 될 거야. 네 안에 따뜻함이 많아. 이상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 여겼다. 아버지는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셨고 며칠 전 했던 얘기를 또 하셨다.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집을 못 찾아왔다. 동네 슈퍼에 가신다더니 몇 시간째 돌아오지 않으셨다. 결국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이 길을 잃으셨습니다. 병원에 갔고 진단은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였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아버지가 점점 우리를 잊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우리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머니는 진단서를 들고 병원 앞 벤치에서 한참을 울었다. 내가 다가갔을 때 어머니는 한마디를 꺼냈다. 당신이 나를 잊는 날이 올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 그때부터 우리는 함께 아버지를 지키는 싸움을 시작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조금씩 달라지셨다. 내 이름을 부르다 말고 갑자기 다른 사람 이름을 말하셨고 엄마를 어릴 적 누나로 착각하셨다. 하루는 아침밥을 5번이나 드셨고 또 어떤 날은 식사를 안 했다고 우기셨다. 가족들은 지쳐갔고 아버지의 방은 점점 조용해졌다. 그래도 가끔 예전에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순간이 있었다. 김치찌개 냄새에 네 엄마는 김치 하나는 끝내줬지라고 말하실 때 아주 잠깐 아주 미세하게 그 찰나의 기억이 우리를 버티게 했다. 한 번은 밤에 혼자 거실에 나와 불을 켜고 신문을 보고 계셨다. 치매가 한창 진행된 시기였는데 그때 내게 말했다. 요즘 사회가 어수선하지. 넌 뉴스 좀 챙겨보냐? 그 순간 예전에 아버지가 온전히 돌아온 듯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결심했다. 아버지의 기억을 조금이라도 붙잡기 위해 어릴 적 앨범을 꺼냈다. 옛날 노래를 틀어드렸고 우리가 자주 갔던 계곡에 함께 갔다. 여기 기억나세요? 아버지는 멀뚱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말했다. 여기서 네가 울어서 내가 업고 갔었지. 나는 울음을 삼켰다. 그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계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 후로 우리는 매일 같이 기억을 되살리는 놀이를 했다. 퍼즐 맞추기, 옛 물건 보여주기, 편지 읽어주기. 어쩌면 그건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이 손, 너 어릴 때도 작았는데. 눈물이 났다. 손의 촉감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 아버지는 이름을 잊어도 손을 기억했다. 같은 날 밤 우리는 함께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봤다. 가족 여행 영상 속에서 아버지는 지금보다 젊었고 웃고 있었다. 그 영상을 보며 아버지는 잠시 웃음을 지었다. 나 저렇게 웃었었구나. 그 말에 모두가 울었다. 형이 먼 지방에서 올라와 오랜만에 아버지를 찾아뵀다. 아버지는 형을 보며 잠시 멈췄고 갑자기 말했다. 너 군대 갈 때 울었지? 형은 그 자리에 무너져 울었다. 그 기억은 아주 오래전 일이었는데 어떻게든 남아있었다. 겨울이 오고 아버지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말을 잊으셨고 눈동자조차 흐릿해졌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 곁에서 나는 매일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다. 그날도 그랬다. 흰 눈이 소복이 쌓이던 날 나는 어릴 적 이야기를 했다.
아빠, 그때 자전거 태워준 거 기억나요?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준수야, 아빠가 참 많이 미안하고 사랑한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병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심장 박동기 소리, 그리고 창밖으로 내리는 눈. 아버지가 잠든 얼굴을 보며 나는 속삭였다. 저도요, 아빠. 저도 정말 많이 사랑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내 손을 살짝 움켜쥐셨다. 그 마지막 압력이 아직도 내 손에 남아있다. 장례를 치르고 시간이 조금 흐른 어느 날, 나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작은 방에 들어갔다. 책장 한켠 오래된 라디오 옆에 작고 낡은 수첩이 있었다. 펼쳐보니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이었다. 짧은 문장들, 삐뚤빼뚤한 글씨, 기억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쓴 흔적들이었다. 오늘은 준수가 웃었다. 그 웃음이 오래 남았으면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저 아이는 내 마음속에 있다. 내가 사라지더라도 사랑은 머물 수 있을까? 그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아버지의 흔적이 남은 곳을 돌아다녔다. 철물점, 동네 공원, 어릴 적 함께 갔던 시장. 각 장소에는 아버지의 작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 흔적들을 따라가며 나는 조금씩 치유되었다. 나는 어느 날 어머니와 마주 앉아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는 아빠가 점점 변해갈 때 무서웠지?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무서웠지. 아빠가 다른 사람 같기도 했고 처음엔 혼자 울기도 많이 했어. 근데 있잖아, 나중엔 알겠더라. 사람이 기억을 잃어도 마음은 안 잊혀지더라. 어머니는 아버지의 간병 중 매일 썼던 일기장을 보여주셨다. 그 안엔 감정의 기록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오늘은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나를 기억해줬다는 게 고마웠다. 오늘은 손을 잡았다. 무언의 위로가 되었다. 그 일기장을 보며 나는 또 하나의 사랑을 배웠다. 말없이 곁을 지키는 사랑. 사라지지 않는 사랑. 아버지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은 병원 침대 옆에서였다. 사진 속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그 옆에서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본 이모는 조용히 말했다. 저 표정 네가 태어났을 때랑 비슷하구나. 정말 사랑하는 걸 보면 저런 눈빛이 돼. 나는 사진을 확대해보며 아버지의 눈빛을 들여다봤다. 흐릿하지만 분명한 사랑. 기억은 멀어졌어도 마음은 여기에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 현관 옆에 두었다. 출근할 때마다 아버지의 눈빛을 마주하고 나간다. 아빠, 오늘도 다녀올게요. 그 짧은 인사가 아직도 아버지와 연결된 끈처럼 느껴진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고 언젠가 내 아이도 나를 기억 속에 저장할 것이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 안에 남은 기억은 다른 이에게 전해질 수 있다. 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산이었다. 사랑을 말하는 법, 기억을 품는 법, 잊혀져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법.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아이에게 말한다. 사람은 언젠가 잊히지만 사랑은 길을 남긴단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나는 다시 한번 아버지를 만난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가족의 기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이야기이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을 응원합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합니다.